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4월 3주차 주식시장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컨텐츠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주 핫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미국장이 급락했습니다.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다라고 계속 파월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5월에 한번 올리고 나서 다음 편을 예고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꾸 하반기 예고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겁을 주어서 시장이 진정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미국장의 급락으로 월요일에 한국장도 아마도 파랗게 질려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잘 버텨봐야겠죠. 그래도 저는 금융주 등 고배당주들이 어느 정도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언제쯤 보내줄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지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그만큼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번 주에 주가가 약 37%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냉정한 나라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급인 주식인데 실적 발표 후에 실망스럽다고 이렇게 주가 3분의 1이 날아갔네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넷플릭스를 찾아보았더니 6개월 전에 주가가 700달러였습니다. 그게 지금은 215달러까지 하락한 것인데요. 시가총액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120조 원인데요. 이게 6개월 사이에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넘게 증발이 되었더라고요. 시가총액 코스피 2위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3위가 SK하이닉스인데요. 그냥 이 두 기업이 쌍으로 없어져 버린 수준입니다. 만약 내가 6개월 전에 넷플릭스를 100만원 샀다면 그 100만원은 반년 만에 30만원으로 바뀌는 기적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리틀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을 가진 빌 에크먼이라는 분입니다. 화면 보시는 분인데요. 넷플릭스 주가가 몇 달 전 하락할 때 아주 좋은 가격대다라고 1조 원을 샀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손절을 했는데요. 반년도 되지 않아서 손절한 돈이 5천억 원입니다. 물론 그냥 손절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거 던지면서 반대로 공매도로 해치했을 확률이 큰데요. 여하튼 이런 분들이 대거 손절을 하는 바람에 이번 주 30%가 넘게 하락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바로 이번 주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넷플릭스 창사 이래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하락했답니다. 약 20만 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선행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고작 20만 명 감소했는데 주가가 30% 하락했으니까요. 그만큼 성장주가 성장이 멈춘다는 신호를 보여줄 때 투자자들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가입자가 감소를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자가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OTT 시장을 넷플릭스가 독점하면서 회사가 무한대로 성장하니까 기존 IP 강자인 디즈니나 HBO 같은 회사들이 우리도 하자라고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20만 명 줄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HBO는 가입자가 300만 명 늘어났는데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OTT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왔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죠.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긴축의 시대가 왔습니다. 구독에 관대하던 고객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구독부터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시대가 다시 돌아왔죠. 이제 집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TV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사태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K 컨텐츠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의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가입자 증감을 자세하게 보면 모든 대륙에서 가입자 수가 줄었지만 아시아 대륙은 10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의 컨텐츠는 점점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죠. 작년 말 오징어 게임의 대히트에 이어서 최근 애플 TV의 파친코도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는 엄청나게 급락을 했지만 HBO의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OTT 시장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은 아직도 블루오션인 걸 감안한다면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여전히 좋은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종목인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은 이번 주 7%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요. 향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산업 섹터의 대표 종목을 소개드리는 영상으로 콘텐츠 산업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이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SK텔레콤을 이번 주에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3주 연속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이번 주 급등이 나왔던 코스모 신소재도 500억 원 순매수하였는데요. 그리고 기관은 기아와 SK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아는 외국인도 많이 매수하면서 이번 주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기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은 기아의 일봉 차트인데요. 3월 초부터 상승 추세입니다. 저점에서 벌써 17%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 급락했던 주가는 회복된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부터 많이 사고 있지만 기관이 그동안 많이 담았는데요. 한 달 동안 약 3,500억 원을 매수했고요. 이번 주에도 985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약 1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신차 판매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 선방을 하면서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차 시장은 격변의 시기이죠. 현대, 기아차 모두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이번 주에 중고차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믿을 만한 중고차인지 우리가 검증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고차를 사는 게 꺼려지는 것은 혹시 문제가 있는 중고차일까봐 선뜻 구매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구독 상품을 공개하면서 한 달을 먼저 타보고 결정하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K카가 타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3일 안에 환불해주겠다는 것을 발전시켜서 한 달을 먼저 타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중고차 시장도 이제 신차 시장만큼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아는 올해 실적 전망도 좋은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15%, 이익은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 상승으로 21선은 돌파를 했고 이제 61선 넘을지가 관건인데요. 저항을 뚫어내면서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 수 있는지도 관찰하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로 만들어진다면 정고점인 93,700원 한번 넘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외국인은 이번 주도 JYP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순매수 1위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 9%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 매수는 아마도 물을 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관은 원익 IPS, LNF를 많이 매수했는데요. LNF는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테스나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많이 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볼게요. 테스나는 저번 주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주가가 22% 상승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일주일 동안 매수와 한 달 동안 매수가 거의 차이가 없고요. 기관은 한 달 동안 50억 원 매수를 했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에 171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과 기관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스나는 반도체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반도체 후방 공정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와 웨이퍼 테스트가 주력 분야입니다. 고객사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인데요. 이 테스나를 최근에 두산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4,600억 원으로 지분을 인수하고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두산그룹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데 반도체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 본데요. 두산이 하고 있는 로봇 그리고 물류 자동화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인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테스나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매출과 이익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죠.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매출은 36%, 이익은 전년 대비 46%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주봉상 저항선을 한 방에 뚫었는데요.
그래서 5일선이 따라올 때까지 주가가 저항선 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하튼 매년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고 또 두산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컨텐츠이죠. 주식 심리입니다. 오늘은 분산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심리는 아니고 그냥 일종의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격언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잘못하면 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담지 말라라고 한 것인데요.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격언입니다. 화면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곰돌림인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투자는 분산이지 라고 결심을 하는데요. 그리고 평소에 눈여겨보던 종목들을 하나씩 매수를 합니다. 화면 보시는 종목들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5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전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인 겁니다. 곰돌림은 평소에도 2차전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한국 증시의 미래가 2차전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관심이 생기는 종목들을 하나 둘씩 매수를 하다 보니 이렇게 2차전지 섹터만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차전지 섹터 저도 한 종목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을 주도를 해왔던 제조업은 반도체라면 이제는 2차전지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섹터라도 주가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죠. 2차전지 섹터도 올해 초 큰 폭의 조정이 왔었죠. 그러므로 항상 오르는 경우도 없고 항상 내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섹터가 상승할 때는 그 안의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섹터가 하락할 때는 그 업종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냥 다 같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와중에도 대장주들은 적게 내리고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의미는 섹터가 같은 종목을 나누어서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섹터를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분산 투자인데요. 이렇게 여러 섹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그나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섹터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그 섹터 안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ETF가 적합한데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개념이 ETF입니다. ETF 중에서 원하시는 섹터 종목들이 담겨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항상 평균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그리고 앞으로 주도할 섹터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섹터를 발견을 했다면 그 안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한 종목만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 종목 매수를 했지만 투자금 몰빵한다면 또 의미가 없겠죠. 그러므로 비중도 적당히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하락이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는 코스피가 2800 이상 넘어가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